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 파운드리의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이 컨퍼런스 콜에서 2나노 칩 수주를 공식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객사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일본 AI 스타트업인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이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인데 이를 해외 매체들이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삼성이 엔비디아, AMD의 경쟁력 포인트로 내세웠던 AI 칩과 HBM을 모두 한 번에 납품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일종의 턴키 수주를 이뤄낸 셈입니다. 이 기존만 해도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는 TSMC를 파운드리 파트너로 활용했지만 2나노에서 삼성으로 갈아탄 것이죠. 이 고객 입장에서 보면 삼성 2나노의 경우는 이미 3나노부터 적용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대형사 중심으로 생산 라인을 배정해야만 하고 이용 가격도 비싼 데다가 HBM 조달과는 무관한 TSMC보다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삼성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스타트업과의 거래로 내공을 축적하는 게 메이저 업체와의 대형 딜을 성사하는데도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반도체는 매우 보수적인 산업이죠. 칩은 조금만 공정 환경이 달라져도 버그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팹리스들은 웬만해선 파운드를 바꾸지 않는데요. 그래서 삼성도 성과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AI 시장은 삼성에 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급격히 커지고 있는 AI 시장은 달리 말하면 신진 업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시장이란 뜻과도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초기 시장은 완전히 장악한 듯 보이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미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빅테크들은 엔비디아 칩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자체 칩을 설계하기 위해 절치부심이고 AI 시장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려는 스타트업들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롭게 파운드리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발 파운드리 삼성 입장에서 유리한 점은 AI 분야 스타트업과 같은 신규 고객의 경우는 메이저 팹리스들이 갖고 있는 TSMC로의 일종의 경로 우전성이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가령 파운드리를 바꾸면 제작 공정에 맞춰서 최적화된 설계 도구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EDA 툴 같은 것도 전부 다 구체해야 하는데요. 이런 게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새 고객을 유치하는 데 일종의 진입 장벽이 됩니다. 더구나 첨단 칩은 투자 비용 자체가 수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팹리스로서는 파운드리 교체라는 리스크를 지기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스타트업들의 경우는 칩 제작을 위해서 첫 시도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벽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죠. 그렇게 이들 신생 팹리스로서는 칩 제작 단가 부담이 적고 적은 고객에도 더 호의적인 파운드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삼성이 메이저 팹리스의 물량 대기에 바쁜 TSMC보다 더 나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삼성 입장에서는 AI 칩 시장이 커지면서 군소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이들 신생 칩 설계 업체와 거래 관계를 트면서 보수적인 반도체 시장에서 이들을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삼성이 4나노, 3나노, 2나노 등 첨단 신공정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삼성은 그간 선두업체 TSMC와 시장 점유율 격차가 많이 나는 2위 파운드리인 만큼 대형 고객과의 거래를 통해서 단기의 점유율을 좁히는 전략을 써왔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인 칩 시장 생리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삼성으로서는 싹수 있는 스타트업을 조기 발굴해서 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줌으로써 미래를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나 질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AI 칩 시장은 아직 무주공산입니다. 언제 어떤 기업이 혜성처럼 부각될지 모르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스타트업 칩을 통해서 성공 경험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메이저 칩 시장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 캐나다 스타트업인 텐스토렌트나 미국의 AI 스타트업 그로크 칩을 모두 4나노 HPC 전문 노드 SF4X 노드로 수주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삼성은 이미 한번 파운드리에서 대형 고객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엔비디아 GPU 암페어를 수주했고 퀄컴의 최고급 AP 사양인 8시리즈를 잇따라 수주해서 기세를 올렸지만
수율이 부진하다는 게 드러나면서 고객 이탈이 심했었죠. 이제 4나노 수율을 TSMC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3나노도 격차를 줄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한번 땅에 떨어진 신뢰를 다시 제자리로 올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형 고객사라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일종의 검증 역할을 해줄 매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필요한데 이걸 스타트업 칩들이 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최선단 공정에서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일단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잡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칩 제작 경험을 늘리는 중입니다. 또 대형 팹리스와 관련해서는 일단 듀얼 파운드리 전략의 가장 오픈마인드인 팹리스, 그리고 스마트폰 등 세트 탑재를 지렛대로 파운드리 활용을 딜해 볼 수 있는 칩 업체 등을 우선 공략하는 분위기입니다. 퀄컴, 미디어텍 등이 그런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서도 삼성이 노트북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한편으로 칩 제작도 전공정, 후공정으로 세분화해서 지금 설비 부족에 직면한 후공정부터 공략하는 전략도 삼성은 구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은 엔비디아, AMD 등을 상대로 패키징 등 후공정과 핫한 메모리 HBM을 함께 납품하는 서비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메이저 팹리스 입장에서도 TSMC 캐파 부족으로 삼성을 제2의 옵션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점도 삼성에게는 이런 전략으로 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의 최선단 공정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